존재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전화를 받은 지훈의 얼굴이 냉랭해졌다.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그리고 짜증스러운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냥 와라 좀 제발. 형은 막무가내였다. 부탁하는 주제에 신경질적인 형을 보고 있자니 지훈도 짜증이 치밀었다. 어릴 적 동네에서 누군가 지훈을 괴롭히면 어디선가 나타나 되갚아주던 형이었고, 공부 잘하기로 유명해 멀리 명문고등학교에 진학한 형이었다. 그런데 그런 형이 남들 다 부러워하는 직장도 관두고 지훈의 집에 눌러앉아 버렸다. 지훈은 결국 형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부장님께는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둘러댔다. 부장님은 혼자 사는 총각이 무슨 급한 일이 있냐며 물었다. 곁에 있던 누군가 숨겨놓은 여자라도 있냐고 했기 때문에 지훈은 형에게 일이 좀 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부장님의 얼굴에 호기심 비슷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지훈이 도어락을 열고 들어갔을 때 형은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복도에서 나는 소리에 잔뜩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짜증스러운 얼굴로 지훈이 거실 소파에 벌렁 누웠다. 그러자 형은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인다는 듯 영호 곁에 앉아 한숨을 몰아쉬었다. 이 집에 누군가 있어. 또 같은 이야기였다. 형은 항상 이 집이 너무 시끄럽다고, 형제 외에 누가 있는 것 같다는 말만 반복했다. 10살 때도 안 하던 짓을 왜 이제 와서 하는 걸까? 하긴 사춘기 때 진로 선택을 못해서 30 넘어 유턴한 형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지훈의 머릿속에 형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 생각을 감추기 위해 지훈은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형이 뒤따라와 지훈의 방문을 열었다. 고등학교, 대학교 내내 기숙사 생활을 하던 형과 함께 살게 됐을 때 지훈은 반가웠다. 형이 집에 틀어박혀 전자기계가 내는 소리를 조합해가며 작곡이란 걸 시작했을 때도 형의 인생이니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지훈의 마음을 알 리 없는 형이 지훈의 방으로 들어왔다. 문에서 두어 걸음 걷던 형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형의 눈이 커지면서 마치 자신의 등 뒤를 보려는 듯 눈동자가 왼쪽으로 향했다. 들리지? 저 발소리. 지훈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저거 봐. 쿵쿵거리면서 걷고 있잖아. 지훈은
잠시라도 형의 감각을 존중해 보려고 애썼지만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미치겠네 진짜. 하루 종일 저런다니까?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진짜. 지훈은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일부러 그런다는 건지 형에게 묻고 싶었다. 하지만 상대하지 않았다. 형이 지훈의 침대에 걸터 앉았다. 아까 낮잠 자다가 진짜 기분 나쁜 꿈을 꿨어. 지훈은 자신도 이 집에서 악몽을 꾼 일이 있나 생각했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었다. 아침에 나 잘 때 내 방 옷장문 네가 열어놨지? 그건 맞는 말이었다. 지훈이 아침에 형의 장갑을 꺼내느라 옷장문을 열었었고 열어둔 채 출근한 것이 떠올랐다. 꿈에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옷장에서 검은 옷 입은 남자가 나오더라고. 삐쩍 마르고 얼굴이 하얀 남자였는데 소름 끼쳐. 그 남자가 옷장에서 나오더니 나보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 지훈은 속으로 알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그 속마음을 들을 리 없는 형이 말했다. 날 베란다로 데려가더니 뛰어내리래. 놀래서 깼는데 진짜 옷장문이 열려있더라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지훈은 잔뜩 흥분해서 말하는 형의 얼굴을 슬쩍 외면했다. 경멸의 빛이 자신의 얼굴에 나타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일어났을 때 형은 자신의 방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다.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지켜보던 형이 헤드셋을 벗어 던졌다. 미치겠네. 노이즈가 계속 잡혀. 이 집에 누군가 있어. 내가 만든 노래를 따라 불렀어. 야, 네가 좀 들어와. 진짜야. 지훈은 그러다 회사 늦겠다는 핑계를 대고 욕실로 들어갔다. 형이 왜 저러는 걸까? 어릴 때부터 유난히 신경질적이고 예민했지. 똑똑했지만 까탈스러운 형은 지훈과는 달리 조금 독특한 기질을 갖고 있었다. 지훈은 현실에 대한 불만이 형의 그런 성격과 부딪혀서 일종의 망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 형도 지금 상황이 답답할 것이다. 결과도 없는 늦가기 작곡 공부에 섣부르게 관둔 대기업. 그래도 형이 스스로 택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지훈은 형에 대한 연민이 밀려오는 걸 빠르게 떨쳐냈다. 회사에 출근했더니 동료들은 어젯밤 회식의 여운으로 화기애애했다. 지훈은 그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다.
뒤에서는 회식을 주선한 상사를 욕할지라도 막상 회식을 하고 오면 동료들끼리 끈끈해져 있었다. 그 사이에 끼지 못했다고 해서 서운한 감정은 없었다. 지훈은 그저 어젯밤 내내 형의 신경질과 망상증에 시달려 피곤할 뿐이었다. 야, 이 집에 누군가 있어. 형은 자다가도 지훈의 방에 불쑥 들어와 이 말을 했다. 과장님이 지훈에게 다가왔다. 어젠 잘 들어갔나? 지훈은 의아했다. 왜 회식에 참석도 하지 않은 나를 걱정해 주는 걸까? 아, 어제 형 때문이라고 말해서 염려하신 거구나. 지훈은 집에 가서 보니 그리 큰일은 아니더라. 형과 잘 해결했다고 대답하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과장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지훈은 형이었다면 이런 상황에 뭐라고 답했을까 생각했다. 아마 미간을 확 찡그린 채 집에 누군가 있다며 허황된 말들을 쏟아냈겠지. 지훈은 자신이 형과 다르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은 절대 형처럼 조직 생활에 실패하지도 신경쇠약증에 걸리지도 않을 거라 다짐했다. 지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지훈의 집에 와 계셨다. 엄마는 최근에 살이 부쩍 빠져서 눈가가 움푹 꺼지고 기운이 없어 보였다. 식탁 위에 엄마가 끓여놓은 된장찌개와 김이 나는 하얀 쌀밥과 나물 반찬, 호박전에 형이 제일 좋아하는 도톰하게 썰어서 부친 동태전도 있었다. 웬일로 형이 동태전에 손도 안 댔을까? 지훈은 형의 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형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기분이 안 좋아. 또 엄마랑 형이랑 싸웠구나. 지훈이 형의 방문을 닫고 나오려는데 형이 말했다. 방문 닫지 마. 지훈과 엄마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엄마가 지훈에게 이사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지훈은 요즘 들어 형이 더 예민해졌다는 것과 그런 형 때문에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혹시 방에서 형이 들을까봐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도 형이 너무 한심하다는 것과 형 같은 루저로 사느니 죽는 게 낫다는 진짜 마음을 이번에는 말하지 않았다. 엄마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며 지훈을 걱정했다. 그리고 회사에서 낮에 연락이 왔는데 며칠 쉴 것을 권유했다고 전했다. 지훈은 최근에 자신이 형을 핑계로 종종 일찍 퇴근한 것과 밤새 형에게 시달려 늘 피곤한 상태로 업무 실수가 많았던 게 이유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린애처럼 집으로 전화를 하다니 부장님의 행동이 야비하게 느껴졌다. 엄마는 당장 오늘 밤 여행을 떠나기로 준비해 놓았다고 했다. 아, 형이 엄마한테 화가 난 이유가 이거였구나. 형은 집을 무서워하면서도 밖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주변에 대한 불만을 키우면서도 스스로 주변을 바꾸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게 형의 성격이었다. 고립된 아웃사이더. 설거지를 마친 엄마는 잠시 집에 다녀온다며
1시간 후에 다시 올 테니 그때 여행을 출발하자고 했다. 엄마가 돌아가자 형이 방에서 나왔다. 너도 들리지? 저 남자가 하는 말. 지우는 형이 가리키는 쪽을 봤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형은 뭔가 홀린 사람처럼 말을 이어갔다. 형의 그런 모습이 너무 심각하고 진지해서 지훈의 얼굴에 경멸의 빛이 드러났다. 저 남자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래. 그러면 편해진다고. 야, 진짜야. 너도 알잖아. 이 집에 우리 말고 누군가 있어. 너도 지금 이 사람들 말하는 소리 들리지? 어? 시끄러. 나보고 루저래.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대. 시끄러. 듣기 싫어. 듣기 싫다고. 형은 신경질적으로 허공에 대고 소리쳤다. 그리고 말릴 새도 없이 베란다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지훈은 이미 수십 번을 보아온 이 똑같은 장면을 보고 마치 처음인 듯 충격을 받았다. 누가 형을 저 아래로 떨어뜨린 걸까? 정말 이 집에 누군가 있는 걸까? 그리고 지훈은 지난 1년 동안 수도 없이 반복해서 보아온 이 장면을 보고 마치 처음인 것처럼 똑같은 생각을 했다. 한심하다. 형은 정말 한심하다. 그때 지훈의 등 뒤에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형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이 집에 누군가 있어. 창밖에는 지훈을 태우러 온 정신병원의 하얀 앰뷸런스가 소리 없이 붉은 경광등을 깜빡이고 있었다.